안녕하세요. 한의즈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2021년 살아내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가 다가왔습니다. 이민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맨날 며칠 밤새워 가면서 내년도 2022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전만큼 그렇게 절박함, 절실함은 덜한 것 같아요. 소박하게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2022년도는 해외여행을 가서 통역, 번역사가 없이 혼자서 영어를 하면서 다닐 수 있게끔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2022년도 하는데 여기 일기장 참 재미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일기장이 며칠 전에 제가 30년 동안에 한 군데에서 일기장을 썼는데 그 사장이 갖다 줬어요. 제가 사러 나가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오늘 제 책상 위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식 우리 대표님 사장님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일기장의 첫 장에 어떤 거를 적을까 고민해가 나온 것이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갑 진갑도 다 지냈고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10km 걷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월 1일부터 걷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매일 아침 LCT에서 송정까지 왕복하면은 9.7km 정도 되고 14,500보 정도 됩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코로나 시대에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2022년 1월 영상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한 말이 있죠. 올해의 인물과 올해의 단어 샘 월턴 월마트 창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단어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이게 올해의 단어입니다. 올해의 인물과 올해의 단어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샘 월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좀 많이 조회해 보시면 여러분한테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샘 월턴 회장님은 1918년생이었으니까 이제 100살이 조금 더 됐네요. 물론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만 1922년까지 살았습니다. 운명을 달리하고 시가총액이 우리 삼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463조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꿈의 크기 1971년 어느 날 미국 동부에 있었던 실질적인 일입니다. 1970년대는 동부에서 K마트가 독점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대항하기 정말 힘든 그런 아주 독보적인 일이었었는데 K마트가 아닌 다른 일반 할인점에서 연합을 합니다. 유통업계 사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K마트와 대항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비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던 어느 날 샘 월턴이 이런 제안을 하죠. 10년 후 앞에 있는 A사 매출액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가, 지금 올해 매출액이 얼마 있는가, 그리고 10년 후에 비전을 적어내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할인점에서 올해 매출액이 8천만 달러를 내가 했다. 10년 후에 나는 1억 달러를 할 것이다. 1억 5천만 달러를 할 것이다. 6천만 달러 하는 분에게 10년 후에 비전을 적어라 했더니 나는 10년 후에 되면 1억 달러 매출 올린다. 1억 달러 하는 매출을 하는 사장에게 적은 글은 1억 6천만 달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 샘 월턴은 그때 어떻게 적었느냐면 71년도에 자기 총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4,400만 불 정도 했답니다. 근데 10년 후에 나는 매출액을 20억 달러를 할 것이다 해서 폭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옆에 많은 사장들이 저 젊은 친구는 바보 또라이다. 지가 무슨 재주로 2억 불도 아니고 20억 달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비아냥거렸던 실질적으로 비아냥을 받았던 그 인물이 샘 월턴이고요. 2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샘 월턴은 71년도에 4,400만 달러 하던 매출액이 91년도에 매출액을 봤더니요 20억 달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40여 배 매출액을 상승시켰다. 이걸 두고 하는 말이 CEO의 꿈 크기만큼만 성장을 한다. 여러분들 내년도 나는 성장할 것이다. 아이고 코로나 시대에 나는 안 될 것이다.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된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씨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애처로움이 많습니다. 아이씨가 이 자리에서 교육했던 내용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알림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렸습니까? 홍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한 10여 년, 20년 전에 누가 저한테 알러브 스쿨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동창들 찾아주는 뭐 그런 사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또 누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이클럽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클럽이 뭐 하는 것인데 이거 모르면 앞으로 경영 못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이클럽. 그러고 그 이후에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나온 것이 뭐가 나왔습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인스타그램도 나왔습니다. 밴드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였습니까? 이걸 전부 다 친구 찾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다 밴드가 사람들 연결시켜주고 인스타그램이 연결시켜주고 페이스북이 연결시켜주고 사이클럽이 연결시켜주고 아이러브 스킬이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이런 사이트들이 광고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활용을 여러분들이 아이씨한테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아저씨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친구들도 지금 팔로워를 좀 많이 모았죠. 그리고 영상도 이런 지금 영상을 200여 편 올려놔놓고 팬덤들도 다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용사로서 나의 일, 나의 역할, 나는 무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 영상을 보는가? 나는 왜 출근을 하는가? 나는 왜 고객들한테 미소를 머금고 고객을 응대접대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한다면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힘들고 노후는 더 힘들 것이다 라는 안타까움이 저를 많이 짓눌렸습니다. 올해의 단어 컨셉은 바람을 거슬러 난다. 사회적 통념은 무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대붕역풍비 이게 바람을 거슬러 난다라는 뜻이고요. 생어역수영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고기는 물개를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간다. 이 고사성어가 있죠. 세멀턴 회장은 남이 가지 않았던 길 남과 다른 길을 감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조해내었습니다. 이분이 아칸소주에서 1962년도 지금 60년 전이네요. K마트 등 빅3가 대부분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아칸소주에 있는 로저스라는 마을에 월마트 1호점을 오픈을 합니다. 사회적 통념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5,000명밖에 안 되는데 할인점이 되겠는가? 안 된다고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틈새를 찾아낼 기회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길을 잘못 들었다면 말릴 것에 대비해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5,000명, 5만 명 이하 되는 동네에서는 할인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는데 이분은 5만 명이 아니고 5,000명 되는데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해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성공해서 세계 1등 매출 올리는 기업가가 됐죠. 물론 미용계의 월마트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 오픈했던 미용실. 이 미용실도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 1등 미용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내 지역이 너무 작다, 뭐 크다, 유동인구가 많다, 적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핑계는 뭐 없는 핑계도 만들어서 핑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처음 우리 강북동 본점 매출액이 20만 원이 안 됐습니다. 20만 원도 안 됐던 미용실에 매출액이 2천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100배 올리지 않습니까?
100배 올리는데 그건 뭐 한 20년 걸렸습니다. 레지스 미용실도 물론 마찬가지죠. 마이런 쿠닝 이분이 인수했을 때는 매출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5년 만에 10배, 20배, 50배, 100배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봤습니까? 이번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틈새. 무엇이 돈이 되는지 제품 진열해놓은 것이 진열품이 아닙니다. 진열대가 있는 건 돌멩이입니다. 그걸 팔면은 돈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당 비율로 보면은 파마보다 커트가 이익이 더 많고 커트보다는 전판의 이익이 5배, 10배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오로지 파마하시겠습니까? 커트 하시겠습니까? 이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보스라고 했습니다. 보스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세상에. 그게 누굴까요? 내한테 찾아오는 고객님이 보스지 다른 사람 보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스를 잘 모셔야 됩니다. 보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비스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표정이 밝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스한테 애교도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스가 바로 고객이다. 세멀턴이 60년 전에 보스는 나한테는 한 사람밖에 없다. 내 찾아오는 고객님. 고객은 사장, 이사, 디자이너, 파트너 모든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근원을 가진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보스 한 사람 고객님밖에 없다. 지금 내한테 오는 고객님이 내한테 오지 않고 다른 데서 돈을 써버리면 우리는 결국 일자리를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문에다가 묘지라고 써붙일 수밖에 없고 임대라고 써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이 막강한 보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표정 없이 자기 소개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어서오세요 못할 겁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따운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으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겠죠. 월마트 창업자 세멀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보스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했다. 보스가 원하는 것이 뭔가? 보스가 원하는 거 딱 보니까 똑같은 제품 옆집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내가 발품을 많이 팔으니까 더 저렴하게 물건을 가져와서 저렴하게 팔 수 있더라. 이게 세멀턴 회장님의 지론이었습니다. 회사가 전략을 하면 고객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는 신념. 회사의 비용 절감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전략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저렴한 금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회사라는 사명. 처음에 62년도는 월마트의 사명이에요. 고객에게 제품을 대행해준다. 다른 데서 물건 받아가지고 사게 해가지고 대행해준다. 이런 사명을 내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실천하게 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다. 이게 세멀턴입니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렴하게 고객에게 판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공한 이유, 그 원칙을 지키기 때문이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었고 시골에 대형 매장을 씌우려고 하니까 자금이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충족했는가?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 신입사원한테 $1,000를 투자를 하게 되면 당신을 매니저로 지역 매장의 점장 매니저로 일할 수 있다. 그러고 여기서 너는 이익금에 대해서 이익 분배를 당신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서 파트너로 만들었다. 이것도 우리하고 유사하죠. 근데 이 사람은 세계 1등 부자가 되고 하민준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까지 아저씨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골 고객들은 소매점에서 사지 않고 월마트에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입을 하더라. 지금 또한 자기가 이익을 많이 내면 자기한테 배당이 들어오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더라. 누가 가서 감독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더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 기법을 신속하게 터득을 하고 또한 창의를 가지고 개발도 많이 해내더라. 누가? 매니저들이. 하미준 매니저 선생님들 창의를 가지고 좀 더 아저씨한테 좀 적극적으로 좋은 정보 제공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고, 아저씨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최재봉 교수님 이번에 책 낸 거 보니까요, 포노사피엔스 코드 해가지고 체인지 9이라는 책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스마트폰의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인류의 도래는 여러분한테 이야기 여러분 드렸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 우리하고 유사하게 생기던 인종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어떤 책은 뭐 14종이 있었고 어떤 책은 뭐 30종 정도가 이렇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종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종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을까? 자,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은 없죠? 아저씨도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이 책을 보면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 방송하는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것도 기적이지 아닌가, 출근한 것도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체인지 9에서 알아보자. 호모 사피엔스 코드 메타인지, 여러분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 분도 있을 겁니다. 메타인지, 이미지네이션, 휴머니티, 다양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 실천, 팬덤, 진정성, 진실성,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아주 일목요연의 설명을 참 잘 해놨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사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확인해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인지, 여러분한테 몇 개월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핑크봉, 우리 이제 손녀가 오면은 녹음기에 계속 그 노래만 계속 틀어주던데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알면은 한계가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것이 뭡니까? 또 여러분 모르는 것이 뭘까요? 이게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핑크퐁은 이성규 대표라는 분이 미취학 아동들이 즐기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일에 주목을 했고요. 아이들이 즐기는 콘텐츠로 취향을 저격해서 그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택했고요.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크게 터진 것이 바로 아기상어 핑크퐁이라는 겁니다. 콘텐츠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유튜버들의 상식이고요. 고객과 접촉 시간이 많아지면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이 좋아하는 것과 무관심한 것의 차이점을 정략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기상어 핑크퐁이 세계 유튜브 시장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콘텐츠입니다. 이게요 100억 뷰 이상 지금 이제 틀리고 있고요. 아기상어 핑크퐁 구독자가 지금 6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상상이 됩니다. 우리 손자가 오면은 계속 그것만 틀어놓고 있으니까 100억도 더 되지 않겠는가. 이미지네이션, 또 배달의 민족, 여러분 요즘 배달의 민족 참 대단한 회사죠. 생각의 크기가 현실의 크기를 맞는다. 이분도 똑같이, 김봉진 대표도 똑같이 세멀턴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배민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디자인의 힘이 크다라고 했고요. 그 힘을 더욱 피어나게 한 회사가 개방적인 조직 문화였었고, 두 가지 요소, 사실 모든 플랫폼이 기본적인 성공 조건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호모 사피엔스 문명에서 중요한 것은 팬덤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었고, 그래서 독특한 광고 마케팅에 집중을 했습니다. Z세대가 좋아하는 소위 B급 문화를 활용했다 해놨습니다. 난 B급 문화가 뭔지 몰랐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통닭은 살이 찌지 않는다. 누가 살찔까요? 나는 살이 찐다. 통닭을 먹으면, 뭐 이런 카피를 B급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 시장에서 고객님은 왕이다. 배민은 대부분의 배달이 단체로 이루어지고 그 주문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라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옛날에 철가방, 조태원이라는 친구 책에도 그런 글이 적어놨습니다. 20몇 년 전에 철가방 그 친구도 중국집 오픈하면 성냥을 갖다 주는데, 성냥 전화번호 적어 성냥을 주는데, 이 친구는 성냥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했을까요? 회사에 입고 딱 들어가 제일 막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주문은 누가 할까요? 짜장면 주문을 누가 시킵니까? 위에 부장이 시킬까요? 아니면은 밑에 말단 여직원이 시킬까요? 여직원이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중국집 사장들은 전부 다 부장이나 과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사하는데, 조태원이라는 친구는 제일 밑에 이제 그 밑에서 차 심부름 하는 친구한테 스타킹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김봉진 대표도 똑같이 그런 전략을 썼더라고요. 배민은 대부분 배달, 단체 주문 제일 막내가 한다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MZ세대와 공감대가 넓은 직원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췄다. 팬덤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고, 팬덤을 만들려면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킬러 콘텐츠는 고객이 스스로 열광하는 문화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조직 문화를 바꾸는 방향도 오직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포노 사피엔스 시장의 성장 가치.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계속 아저씨가 이야기했습니다. 폰하고 놀면서 폰에서 그 정보를 얻고 폰을 활용해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폰하고 놀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 참 많습니다. 무신사 여러분들은 아시죠? 무신사 남성 옷 쇼핑몰 1조 클럽에 들어갔더라고요. 유니콘 기업이 됐던데, 무신사 탄생부터 성장까지 오직 포노 사피엔스 문명 근간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 대표 조만호 대표 적지 않은 시간 커뮤니티를 운영했습니다. G세대 고객이 원하는 패션 서비스에 대한 간격을 축적해 왔고요. 제품에 대한 신뢰와 무료 배송 구축했고, 브랜드 입점 형식으로 시작을 했고, G세대 취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했고, 재미있는 트렌드를 끊임없이 만들었고, 무신사 스튜디오, 오프라인에서 경험 제공 위한 무신사 테라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무신사에서 물건을 사면 트렌디하다는 이미지를 G세대에게 상기시키고, 자, 이것을 활용해서 2001년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출발해서 2009년도에 온라인 쇼핑, 패션, 스튜디오, 무신사 론칭을 했고요. 창업 20년 만에 1조 몇천억대 매출을 올렸고, 작년 매출, 연 매출이 기껏하면 3천억 원이 넘는다. 요 이익이 한 400억 이상 된다. 무신사에 입점해가 있는 브랜드만 해도 6천 개가 넘는다. 국내에서 10번째 유니콘 기업 자리매김을 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포노 사피엔스 폰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웹툰 시장 지금 보니까 작년에 웹툰 시장이 한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해놨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도전을 하자 그 중에서 인기 콘텐츠가 터지게 되고요.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대중화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소니의 웹툰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휴대폰 웹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성공하면 비로소 웹툰 프로 작가가 되는데요. 단행본 위주의 만화 시대에서 스마트폰 위에 웹툰 시대로 본격적인 문명 교체가 시작된 것이고, 동시에 소비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서 인기 있는 웹툰들이 성공 방정식이 드러났고요. 웹툰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형식과 스토리가 필요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됐으며 디지털 틀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포맷을 하나하나 구현하면서 기존 만화와는 다른 웹툰만의 장르를 창조한 것입니다. 거대한 자율 경쟁의 생태계를 만들어 아마추어 작가, 프로 작가, 내부 웹툰 플랫폼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 구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 작년 매출액이 5천억 원이 넘었고 올해는 더 많겠죠. 옛날에는 만화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훌륭한 만화 작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5년 10년 동안에 물 나르고 찻잔 나르고 공부를 해서 만화 작가가 되는데, 요즘은 대원이 20대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당근마켓 여러분들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던데요. 아이씨도 당근마켓에 물건 찾는다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물건 또 판다고 올려보기도 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성공 비결은 달라진 포노 사피엔스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된다. 좋은 경험이 만드는 것이 바로 자발적 팬덤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던 물건이 간단하게 내 주문이 현금으로 바뀌는 경험은 더할 수 없이 큰 매력적이었었고요. 포노 사피엔스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변에 퍼뜨린다라는 것을 잘 활용했죠.
당근마켓은 그동안 사람들이 중고 물품 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경험을 멋지게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킬러 콘텐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용실에서도 킬러 콘텐츠 한 개만 잘 만들면 뭐 벼락부자 되는데 간단합니다.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힘은 섬세한 디테일이다라고 했고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더 아름답게, 더 안심하게 만드는 섬세한 배려, 그것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더라. 2015년도 설립을 했더라고요. 주요 거점 도시 중심으로 확대가 됐고요. 2018년도에 전국 단위 서비스 범위가 확정됐고 2021년도 이용자 수가 1,5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부 다시 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